소형주택, 그 대신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끔 일종의 소형 거주 공간, 그런 느낌으로 앞으로 저희가 말을 하는 게 오히려 좀 오해를 좀 많이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좀 작긴 한데 웅장해요. 저한테 이 한옥이 좀 그런 멋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농막의 허가에 1m까지는 뺄 수 있습니다. 여기분은 한 80cm 정도, 조금 20cm 여유를 두고. 시각적으로 좀 약간 웅장해 보이게 하는. 근데 최대한 저희는 이제 한번 살려보려고 했어요. 기와 모양도 그렇고 이제 문도 가능하면 방화문을 쓰되 저런 형태로 꾸며보고. 실내도 한옥입니다. 보면 대들보랑 보가 다 있어요. 근데 조명을 켜니까 진짜 막 다르네요, 느낌이. 이 나무와 이게 어우러지면서 완전 이거 밤에 운치 진짜 나요. 네, 이곳은 강원도 원주시의 외곽에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소형 한옥 주택이 있는데요. 가설 건축물이죠. 우리가 흔히 농막이라고 칭하는 가설 건축물입니다. 근데 이 건축물은 불법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 여기 농지가 있죠. 농지가 이제 요 주인분께서 농사를 지으실 예정인데요. 농지를 구매하신 후에 이렇게 가설 건축물, 다시 말해 농막을 이렇게 올리신 겁니다. 저는 농막이라는 단어를 좀 안 쓰고 싶습니다. 사실 이 농막하면 사실 농작물 보관하고 농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식으로 생각하는데 워낙에 오래된 그 단어였고 이 단어에 이런 가설 건축물을 대입하기에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가설 건축물 또는 소형 주택, 뭐 세컨 하우스 이런 느낌으로 많은 이제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아마도 앞으로 농막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농지 위에 지금 파쇄석을 깔아서 소형 한옥을 올린 느낌이죠. 파쇄석이 나온 부분, 요 앞부분을 제거만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런 가설 건축물에 정화조 설치하면 불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물론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근데 강원도 원주시나 영월 쪽은 다 이렇게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게. 자, 그리고 이 높이까지 다 규정이 있으니까 여기 맞게 지어진 소형 한옥입니다. 강원도 영월 한옥협동조합의 이사님. 제 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좀 나름의 소신껏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계시니까 좀 시장도 위축이 되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예전에 그 농막이면 정말 농기구 놓고 근데 이제 어쨌든 잠깐 쉬는 곳인데 그런 잠깐 쉬는 곳의 그 느낌을 그냥 어디 창고 같은 곳에 쉬는 게 아니라 쉬는 동안 뭐 최대한 쾌적하게 쉬고 또 그 돈을 벌려고 사실 이런 작은 텃밭을 가꾸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자기 여가 생활이라든가 도시 생활에서 힘들었던 걸 잠깐 쉰다든가 힐링한다든가 혹은 이제 가족들이랑 함께 같은 작은 일을 하면서 가족 간에 혹은 친구들 간에 그 사이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찾는 건데 그거에 맞는 어울리는 쉼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지금 현대에 필요한 것들은 이제 이 정도 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농막이라는 단어를 좀 뺐으면 그리고 그냥 정말 소형 주택 그 대신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끔 좀 규제가 완화된 그러한 일종의 소형 거주 공간 그런 느낌으로 앞으로 저희가 말을 하는 게 오히려 좀 오해를 좀 많이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그러면 좋죠. 그러니까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또 하시는 분들도 주말이나 이런 곳에는 뭐 또 지역으로 내려가서 쉰다면 시골로 주소를 옮겨야지만이 그 인구 유입 정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끊임없이 찾아주고 여기서 또 소비도 하고 여기 지역을 북적이게 하고 어울리고 하면 농촌이 훨씬 더 잘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고 돈 많이 되죠. 시골의 공동화 현상도 어느 정도는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부작용이라는 거는 뭐든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무서워서 또 뭐 이거 못한다는 건 좀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서로 간의 그런 완화와 절충을 거쳐서
좀 현실화됐으면 하는 생각이 그거는 있습니다. 사실 시대적인 요구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특히 뭐 이런 그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도 다 이런 농막 개념에 우리로 말하면 농막인데 그런 이제 주말 농장 혹은 그런 개념의 그 이런 주택들 소형 주택들 한 100평, 200평 땅 안에 이런 한 10평 내의 주택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굉장히 회원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사실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죠 이미. 근데 그거를 우리는 기존에 법이 없었던 거고요. 그런 거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시대 흐름에 따라 법도 개정이 되고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예. 네, 이건데 예. 옛날 규정에 의해서 무조건 안 되라고 하는 것도 예. 안 되겠죠. 예.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예. 자, 지금 이렇게 지하수도 예. 빠졌어요. 예. 네, 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다 허가 받고 시에서 다 신고를 하고 예. 네, 제작이 된 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수질 검사도 끝냈어요. 네, 이렇게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 네, 그거는 이제 소비자가 정확히 판단을 예. 해서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다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강원도 원주시는 된다는 거. 예. 영월도 되죠. 네, 됩니다. 네, 단지 이렇게 소형 소형 한옥의 주택. 예. 건축 넓이를 벗어나는 파쇄석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예. 이거 제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네, 안으로 이제 밀어넣어서 네, 밀어넣어서. 좀 정비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소형 한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강원도 영월에 있는 이제 영월 한옥 협동조합은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소비자가 직접 가서 네. 제작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어떻게 지어진 겁니까? 이분은 이제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셔서 네. 저희한테 제작 의뢰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 요구들이 좀 있었어요. 네네. 이제 기둥을 조금 더 키우고 네. 조금 더 한옥스럽게 키우고 그다음에 지붕 같은 경우에 강판기아 대신에 네. 저거는 플라스틱 재질인데요. 아. 네, 천년와라는 네. 그런 회사에서 그런 제품을 여기는 이제 사용해서 훨씬 더 좀 그 한식기와 한옥 느낌이 더 많이 나죠. 어디 되게 좀 작긴 한데 네. 웅장해요. 저는 네. 이 한옥이 좀 그런 멋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기와와 처마 네. 그리고 대들보라 그러죠. 네. 이런 게 이 시각적으로 네. 좀 약간 웅장해 보이게 하는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처마도 좀 길게 빼서 네. 예뻐요. 네. 그래서 아. 이렇게 예. 보들이 받치고 있고. 예. 근데 물론 직접 만들고 계신 분도 많죠. 네, 지금 좀 이따가 가보시면. 네,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찍고 저희가 영월도 가서 공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제작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지금 이거는 의뢰하시고 나서 네. 그 한 달 반 정도? 이제 그 전에 있던 것들이 있었으니까 한 달 네. 반 정도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목재 자체가 이런 목재는 지금 다 소나무로 네, 하고 있는 예, 거죠? 강원도 소나무라서 여름에 좀 구한 거라 약간 청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게 나온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약간 퓨전이에요. 여기 벽이 지금 이게 세라믹 사이딩인가요? 예, 이거는 메탈 사이딩을 아, 메탈 쓰셨고요. 사이딩? 예. 네. 뭐 세라믹 사이딩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메탈 사이딩을 넣고 이 안에 단열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단열은 뭐 여기 자체에도 단열재가 있지만 그 안에 또 단열재를 저희가 투바이 6를 대고 그 투바이 6가 14cm거든요. 네네. 14cm만큼 단열재를 넣고 앞뒤로 다 하니까 벽체 전체 두께는 한 20cm 정도 나왔습니다. 아, 10cm 정도. 네, 그러면은 이쪽 지역 강원도 지역에 그 가등급짜리 단열재를 넣고 20cm면은 그 정도 규정에는 주택으로 만약에 신고하더라도 문제 없는 정도입니다. 영월, 원주, 충주 이런 네. 쪽이 다 가등급인가요? 네, 그럼 그 정도. 그 건축법에 네. 의한 단열의 규정이 있죠? 예, 그 여기 등급 이쪽 지역의 등급에 맞게 일단은 맞춰 드렸고요. 나중에 혹시 바뀌더라도 그런 것들은 다 문제 없게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네. 이제 가등급이죠. 네, 네. 그것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건축 규정에 맞게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소형 건축물이지만 허투루 만들지 않는다는 거. 자, 위에 이제 처마가 나온 게 몇 cm죠? 저거는 지금 전체를 뺀 거는 네. 한 80cm 정도 빠졌고요. 네. 800mm 정도 빠졌고, 네. 그 원래는 법적으로는 100mm 정도까지 빠질 수 있어요. 1m까지는 그 우리 보통 소위 농막의 네. 허가에 1m까지는 뺄 수 있습니다. 네. 여기분은 한 80cm 정도, 조금 20cm 여유를 네. 두고 예, 뺐습니다. 자, 소형 한옥. 자, 멀리서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커 보이는 듯 작아 보이는 듯 약간 예.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의외로 이 공간에 비해 높이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닐까. 네. 이게 몇 미터죠, 총? 높이는 외관 높이는 전체는 4m입니다. 예, 그것도 법적으로 규정이 있죠. 4m까지 예, 규정이 규정이 있어서 있어요. 딱 맞춘 겁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이 높이는 여기도 포함된 거예요? 아니요, 초소는 이건 포함 안 제외된 되고 이 거죠? 기둥부터 올라가면 네.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부를 보시면 이건 소형 가설 건축물은 당연히 이게 띄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게 밑에 이제 아연각관으로 프레임을 짰고요. 네. 그 위에는 난연 판넬을 덮어서 화재라든가 방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크레인이든 지게차든 떠서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이외의 구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네. 제작을 했습니다. 자, 실내를 한번 보고 싶은데 일단 가격과 실내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지금 외관을 좀 더 볼게요. 약간 퓨전식이라서 네. 많은 분들이 되게 보시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물어보시 많지 않나요? 네, 이거 뭐냐? 그 이제 퓨전 보통 이제 한옥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옥의 이미지는 뭐 정의 옛날 법적인 정의 뭐 내지는 그 학술적인 정의와 네. 다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옥의 이미지는 뭐 기둥 도리보가 한옥식으로 짜이는 게 보이고 외관상으로 볼 때는 뭐 기와가 있고 뭐 이런 근데 벽체가 있고 그런데 최대한 저희는 이제 한번 살려보려고 했어요. 기와 모양도 그렇고 이제 문도 가능하면 방화문을 쓰되 저런 형태로 그렇죠. 꾸며보고 네. 대신에 이제 이런 그 단열이 필요한 창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인테리어로 이 안에 한식문을 짜고 밖에서는 한식문을 달면 이제 너무 춥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좀 더 예,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물론 한식문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비용이 너무 올라가니까 한식 시스템 창호는 이 정도 선에서 저희는 이제 서로 합의를 본 거죠. 그리고 이런 밖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안에서 조금 더 안을 더 한옥스럽고 좀 안을 좀 더 목조 주택 안에서 좀 신을 수 있는 그런 걸 최대한 꾸며보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약간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절묘하게 동양과 서양이 섞였습니다. 절묘하게 섞여서 네. 한옥 자체가 그 예쁘기는 한데 네. 근데 되게 손이 많이 가는 그렇죠. 네. 집이에요. 네. 많이 가꿔줘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시공비도 그렇지만 관리상에서도 어려움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죠. 이런 게 좀 관리도 편하고 하자 발생률이 좀 더 적고 창 같은 경우도 벽 같은 경우도 또 지붕재 같은 경우도 이런 데서 발생하는 하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한옥이면 손 많이 가고 그 돈도 비싸고. 계속 돈이 들고 비싸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인 거죠. 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 지금 소비자가 이런 그 주택 협동조합 같은 네. 그런 거 거치지 않고 손수 만들려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좀 그렇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옥은 또 껴 맞추는 집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술을 배우는 거는 조금 이제 배울 수 있는 데가 마땅치 않고 물론 이제 전국에 많은 한옥 기술을 가르쳤던 학교들이 있지만 전문적인 직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DIY 정도? 내가 한번 작은 집을 지어보는 정도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또 쉽게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좀 문의도 많이 오시고 저희도 또 안내해 드리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자, 후면을 좀 보겠습니다. 네, 전면을 봤고요. 후면은 막혀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창이 있는지 좀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보니까 저쪽 네. 뒤에만 화장실이나 부엌 같은데요? 예, 화장실이랑 부엌 쪽만 일단 네, 창문을 창이, 내셨고요. 네, 이렇게. 이쪽은 이제 뒤쪽으로의 경관보다 저쪽 측면 경관이랑 네. 측면 경관이 훨씬 더 좋아서 이분은 선택을 측면으로 창을 내는 걸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뒤에는 이제 산을 바라보게 되니까. 예, 예. 네. 이쪽은 바로 뭐 남의 집 앞이라서 저쪽으로 조금 먼 산이 있고 이쪽으로 있어서 양쪽으로 예, 창을 냈죠. 보시면 이렇게 다 띄워져 있고 여기에 자, 전기 배선 예. 그 여기는 나와 지금 내일 모레 공사하러 오신대요. 정화조가 이제 하수로 예. 빠지는 거죠. 예, 이거는 이렇게 조인을 하는데 이제 공사하러 내일 다시 들어오시기로 하셨고 예, 엊그저께 저희 이거 안 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작업하고 있는 중인데 이분은 이제 세탁기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작업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네, 이렇게 정화조가 하수를 빠지게. 많은 분들이 그 이렇게 농막하면은 다 밖으로 버리는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네. 네, 그거 이렇게. 아닙니다. 네, 합법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네. 또 보온할 것들 보온해줘야 되고요. 좀 그렇죠. 남았습니다. 자, 이제 실내를 한번 들어가기 전에 이사님, 자, 요렇게 요런 형태로 네. 지어진 네. 소형 한옥, 네. 예, 세컨하우스, 네. 시골의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네. 이런 소형 주택. 네. 요 제품은 얼마에 제작이 됐습니까? 일단 복층은 네. 저희가 부가세 포함해서 2,860만 원에 짓고 있어요. 아, 기본형을. 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요구들이 좀 옵션들이 많았어요. 많이 들어갔구나. 많이 들어가서 이분은 딱 4천만 원에 지으셨어요.
이제 왜 그러셨는지는 일단 기둥을 키우셨고 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분이 원하시는 싱크대라든가 몇 가지 요구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죠. 기본 형태를 벗어나서 요구사항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이제 모든 게 다 옵션이 그렇죠. 있어요. 네. 예, 예를 들자면 기본형에서 더 고급스럽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벽체도 더 두껍게 하셨고 밑에 난방 방식도 바꾸셨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들어가서 그러면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되게 멋집니다. 자, 한옥답습니다, 이거는. 네. 자, 손잡이는 서양입니다. 예, 나중에 번호키 다시기로 아, 하셨습니다. 붙이신 거구나. 예, 문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방화문 기능을 그대로 하면서 단열문이거든요. 단열문 기능을 하면서 물론 이제 일반적인 출입문 같은 경우 되게 비싸잖아요. 그거보다 절충을 해서 방화문으로 하고 대신에 이제 이런 이건 홍성인데 홍성을 붙여서 좀 더 밖에서 보기에 한신문 느낌이 나게 네. 했고요. 이분은 이제 다시 번호키를 달아서 네. 여기 다시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편리하겠죠. 네, 여기 이제 어차피 데크 설치는 불법이기 때문에 예, 여기 높긴 한데 여기를 대돌을 놓고 이제 대돌, 올라가야 네, 대돌이죠. 예. 대돌을 놓게 되면 이거 정리한 다음에 네, 대돌을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 자, 한번 그렇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설치된 지 며칠 됐죠? 지금 한 3일째 정도 3일. 됐습니다. 예. 요거 지금 옮겨올 때 한 번에 옮겨온 거 아니죠? 네, 한 번에 옮겨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층만 분리해서 올라온 여기는 건가요? 올라오는 집이 좁아요, 올라오는 길이. 길이 좁아서 벽체 따로 오고요. 아. 지붕은 여기 와서 다시 시공을 아, 했습니다. 벽체만 따로 올라왔고 예. 또 지붕은 현장 공사로. 예, 예. 아, 며칠 걸렸습니까? 저거는 지금 한 목수들이 한 4일 정도 4일. 들어갔습니다. 아, 예. 보통 한 4, 5일이면 현장 예. 공사도 가능한 거네요. 예, 예. 일부 공사하고 와서. 예,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가 현관입니다. 예. 이렇게 현관이 들어와 있고 바로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 화장실이고요.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예. 화장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드렸고.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가스 온수기인가요? 네. 네, 가스 아니 가스 온수기 아니고 요 전기로. 아, 전기 온수기. 예. 네, 전기 온수기가 들어가 있고 화장실도 깔끔합니다. 평소에 치면 한 0.8 예.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나와요. 되겠네요. 화장실 바로 입구 쪽에 있고 아, 여기 중문이 있네요. 예. 한식문으로 해서 중문을 설치하셨고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어우, 멋지네요. 이번에 좀 부엌을 좀 키우셨어요. 아. 여기 와서 좀 일하시다가 네. 충분히 식사도 하시고 아. 좀 쉬시기도 하시고 그러고 싶어 하셔서 좀 이 공간을 조금 의미 있게 좀 생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좀 이쪽을 바라보는 창이랑 네. 이쪽을 바라보는 이제 창을 조금 더 2개를 더 내고 싶어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는 평상을 다시 설치할 건데요. 양쪽 문 앞에다 평상으로 해서 바로 여기서 넘어갈 수 있게. 아, 거기서 좀 더 쉴 수도 있게. 요런 평상을 둔다는 얘기죠. 예, 평상은 불법은 아니고 이동이 그렇죠. 가능하니까 예, 저건 불법이 아니죠. 이제 언제든지 설치하고 이제 그건 저희가 다시 잡아드리기로. 데크를 안 안고 평상을 놓으면 되겠네요. 평상으로 하고 네. 이제 필요하시면 저기 서로 상의해서 어닝을 좀 계획하게 아, 되죠. 어닝으로. 그래서 이제 조금 강한 햇빛은 좀 피하시려고 파라솔과 어닝 둘 중에 하나 고민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4천만 원대에 이렇게 한옥 모양의 한옥 이제 외형 스타일도 한옥이지만 실내도 뭐 한옥입니다. 보면 대들보랑 보가 다 예. 있어요. 이런 한옥 이런 소형 주택을 예. 4천만 원대 시골에 네.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주말 별장식으로 이용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접근이겠죠. 네, 실제로는 보통 대부분 저희한테 이런 집 의뢰하는 분들은 이제 2천만 원대 후반에서 3천만 원대 초반을 많이 말씀하시고요. 이분은 이제 몇 가지 이제 단열을 더 크게 하고 이제 그 지붕에도 단열을 더 크게 하고 나무도 저희가 쓰는 것보다 한 치수 더 윗급을 쓰셨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석가래라든가 네. 저쪽에 보호들도 조금 더 이 집의 사이즈에 비해서는 살짝 큽니다. 이분은 조금 더 그런 걸 원하셨고요. 네. 이제 그 복층형이기 때문에 다락을 조그맣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난간도 저렇게 보시면 한옥식으로 네, 아, 눈치가 있어요. 예, 한옥의 계자 난간이라고요. 그 난간을 응용해서 그걸 좀 더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난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 드린 부분이고, 모든 저희가 만드는 집에 이제 저런 대들보 위에 서는 쬐끄만 동자주는 판대공 형태, 판대공으로 저렇게 작업을 해서 좀 더 안전하기도 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 보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4천만 원대 이제 옵션에 많이 들어간 제품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만드는 건 2천만 원대가 있다는 거죠. 네, 2천만 원대 이제 저희가 제작해드리면 중후반이고 네. 지금 와서 직접 짓고 계신 DIY 분들 직접 하시면? 직접 하시는 분들은 이제 2,200에 하고 계시고 부가세 포함해서. 그 사이즈는 동일합니까? 네, 사이즈는 동일하고 이제 이런 형태로 내가 이렇게 꾸미고 싶다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드리고요. 직접 하면 되게 싸네. 2,200 정도면 이번엔 좀 더 많이 드린 건 이 바닥이 안 보이지만 이거는 이제 강화마루 밑에 네. 난방 방식도 전기 판넬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건식 온돌로 건식 온돌인데 이제 엑셀을 돌리고 거기에 부동액을 넣고 거기에 다시 열선을 집어넣어서 이제 난방을 하는 방식을 썼어요. 이게 지금 벽체도 다 이게 지금 이게 이분은 이제 편백인가요? 이분은 편백은 좀 싫어하시고 아닌가요? 냄새가 좀 진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홍성인가요? 레드파인, 홍성. 홍성 무바로 하셨고 이제 뭐 이렇게도 선택하실 수 있고 이제 유교에서 옹이 없는 것 혹은 아까 말씀하신 편백에 옹이 없는 것까지 다 선택은 하실 수 있고요. 그때 시세 가격의 차이만큼 재료를 직접 사오시기도 하시고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가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제가 하고 잠깐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냄새 맡아보겠습니다. 요즘 마스크 쓰니까 냄새를 못 맡아갖고 잠깐 맡아볼게요. 예, 나무집 냄새예요. 소나무 향은 또 특이하네요. 예, 괜찮죠. 편백과는 다릅니다. 예, 네. 그렇죠. 편백하고 다른. 약간 진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마스크를. 냉장고. 네, 냉장고는 어제 들어와서 네, 자리를 잡아놨고요. 네, 이분이 이제 약간 기역자 싱크대. 네. 그냥 뭐 세컨하우스 나만의 별도의 더 하나의 집이기 때문에 클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이 정도면은 보니까 주말에만 이제 쓰고. 주말에 쓰고 와서 간단한 조리를 해서 일하다가 밥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이제 필요한 이제 위에 복층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쉴 수도 있고요. 좀 조용히 쉴 수도 있고 또 이제 계절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짐을 위에다 좀 올려놓고 여기를 좀 더 깔끔하게 비우고 쓸 수도 있고요. 뭐 세대를 어우르는 네. 가족들이 와서 네. 주말에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녀분들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손자, 손녀들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자, 그리고 라운드 다 둘러서 등이 있네요. 이거 LED 등인가요? 이분은 LED로 그냥 간접을 좀 이렇게 달아달라고 하셔서. 지금 불 켜지나요, 혹시? 네, 저기 위에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자, 2층 올라가는데 여기 난간 없어도 되나요? 이분은 이제 난간을 네. 다시 설치하기로 했어요. 저희랑 상의를 해서 난간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쪽에 설치하면 좀 약할 것 같아서 일단 설치해놓고 보고 나서 저쪽 벽지에 붙여서 잡고 이제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내려올 때 좀 잡을 게 필요하시다고 그렇죠. 서로 혹시라도 상의를 해서 이제 낙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다는 거는 나중에 이제 하자 발생률이 높아서 저쪽 벽으로 일단 붙여서. 알겠습니다. 근데 조명을 켜니까 이게 막 다르네요, 느낌이. 이 나무와 이게 어우러지면서. 네. 완전 이거 밤에 운치 진짜 좋겠는데요. 네.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올라가서 볼게요. 2층은 바로 낮고 보가 바로 있어서 약간 여기는 좌식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 대들보가 지금 예. 이쪽에 이거 짜맞춤이죠. 예, 이거는 이제 한옥식으로 껴 맞춰서 네. 짜 맞춰서 조립을 하는 거죠. 이제 보가 걸리고 판대공이 있고 판대공이 이제 도리가 가고 종도리가 가고 이제 석가리가 걸렸습니다. 젓가락까지. 이렇게 이게 한 100년 이상 가지 않았나? 이렇게 지으면. 좀 오래 가죠. 잘 관리만 하면 더 오래도 가고요. 이제 사람이 질려서 바꾸죠. 전통 사찰 같은 거 보면 막 몇백 년을 막 네. 계속 가도 남아있잖아요. 네, 질려서 바꾸는 거죠. 우리나라 소나무로 좀 이렇게 다. 여기는 근데 너무 멋있네요. 앉아 있어도 네. 이게 지루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모양이. 네. 예. 딱 요런 느낌이거든요, 시선이. 네. 계좌난간이 있어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손잡이도 되고 쉬면서 손잡이도 되고 이 공간을 좀 더 넓게 만들어주는 느낌도 확장해주는 느낌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바로 올라오는 것보다 그렇죠. 답답하니까 이제 이렇게 걸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공간에 그냥 뭐 간단한 난간을 설치할 것 같은데 이런 모양을 준 난간을 주니까 훨씬 더 경치가 있게 나오고 여기서 저쪽에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창도 있어서 저건 열리지 않는 창이죠. 네, 일부러 이분은 이제 픽스 창을 원하셨고 딱 저 높이에 더 높게 말고 그냥 저 높이를 좀 원하셨고 이렇게. 이쪽은 이제 환기를 해서 환기할 수 있게 하고요.
이거는 환기창이고 저쪽은 이제 픽스. 자, 온도이 초가을이긴 한데 네, 네. 온도가 좀 높아요. 사실 막 28도까지 올라가고 아직 30도까지 올라갔는데 네. 시원하죠. 실내는 지금 온도계가 없어서 아쉬운데 굉장히 시원합니다. 네. 이게 또 한옥의 또 장점일 수도 있겠죠. 네, 나무로 만드는 집들이 그렇게 이제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안에는 그러니까 뭐 살짝 나무를 아주 얇게 루바만 붙이는 집이 아니라 굉장히 굵직한 나무들을 썼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효과가 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바닥은 이제 전기 판넬로. 네, 2층은 전기 판넬을 하셨고, 네, 아래층은? 1층은 아까 건식 온돌로 건식 하셨고, 온돌로. 네. 그렇게 하셨고, 이제 여기 마루는 강화 마루를 까셨고, 저거는 지금 뭐 침대를 만들어 가신 건가요? 조그만 평상을 원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부자리나 이런 게 널브러져 있는 게 싫으셔서 딱 주무실 때는 딱 저 위에서 잠깐 쉬면서 이제 주무셔야 될 때는 저렇게 깔끔하게 쓰고 싶으셨고, 저 높이에 맞춰서 이제 저기 경치도 바깥에도 좀 보면서. 그러니까 누워서 보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사실 이렇게 보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제가 대각선으로 바라볼게요. 이렇게 바라보면 전체적인 모습은 자, 이렇게 나오고요. 지붕에서부터 내려오는 느낌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이제 이부자리 올려놓고 침대처럼 쓰실 것 같은데요. 네, 느낌은? 여기다 이제 그 뭐 네, 매트 같은 네, 거를 놓고. 살짝 깔고 이제 쉬시는 거죠. 네, 여기 딱 밖을 내다보면 네. 자, 이렇게 경치가 또 나오고 네. 계절을 다 금방 알 수 있는. 네. 그리고 창문 2개만 열어놔도 환기가 충분히 되고. 네, 이거는- 지금 창문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나온 우리가 한옥, 소형 한옥. 네, 맞습니다. 보시기 힘드시죠. 아, 근데 여기는 어차피 뭐 높이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물론 없죠. 이제 가끔 높이를 올려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법적으로 일단은 딱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러려면 이제 신고하면 당연히 이건 올라갈 수 있죠. 자, 요 가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지었을 때 가격이 4,000원대였잖아요. 네, 4천만 원인데 이분은 이제 요청하신 것들이 제법 많아서 딱 그 가격만큼 계속 이제 체킹을 했어요. 그래서 목재 더 크게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난방, 벽체 두께, 창호를 좀 더 다른 1등급짜리로 바꾸고 이제 이런 몇 가지 요구들이 계속 있으셔서, 그리고 이제 싱크대 아까 보셨듯이 싱크대 에 거기에 이제 세탁기를 매립하고 이런 비용들이 좀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영상 보시고 관심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이왕이면 이런 기둥과 네. 보가 있는 이런 석가래가 있는 이런 소형 주택을 원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그 가격의 한 절반 정도로도 사실은 저희가 짓고 있고 그 집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거고 또 이제 그런 작은 집 이거보다 더 심플한 집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어떤 집이든 간에 최대한 저희는 이제 한옥식 목구조로 짜이고 그게 주는 좀 장점을 최대한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제품을 생산하는 네. 공장으로 가서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월로 갈게요. 네. 가시죠. 네. It sound right, boys.